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칸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항일 의병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국 계몽운동, 세 번째는 의열운동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항일 의병운동은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항일, 일본에 대항한다. 그리고 의병이라는 것은 원래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닌데 자기의 뜻을 가지고 스스로 병사가 되어서 활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의병 활동이 있었습니다. 양반, 군인, 농민, 상민, 승려, 포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 활동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건 일단 애국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계몽이라는 것은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바로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의열운동입니다. 여기에서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그 앞에서도 그랬겠지만 너무 신난다. 네, 정의로운 마음으로 열나게 뜨겁게 싸운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의열투쟁.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의병활동,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의병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병전쟁으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병운동으로 조그만한 규모로,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들의 대항이 거세지면서 이게 운동의 규모를 넘어서 전쟁급의 규모로 매우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고 가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돌석 장군, 이 사람은요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었는데 평민 출신입니다. 사실 이 신돌석 장군 이전에는요 의병의 대장이죠. 구성이 대부분 양반 유생 중심이었는데 이 신돌석 장군 이후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의병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우리 고종 황제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됐죠. 군대 해산이 있었던 1907년 그리고 나라를 잃을 때까지, 즉 1910년에 나라를 잃을 때까지 전투에 참여한 의병 수는 약 14만 명. 의병이 14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치? 그런데 일본의 기록이랍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은폐되고 축소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도 있습니다. 교전 횟수, 싸운 횟수도 수천 번에 이른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크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결국 나라를 넘겨준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웠던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들어오자면 이 해산된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전에는 사실 군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조직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무기 또한 그렇게 막 신식 무기가 아니었겠죠. 보세요. 그랬는데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신식 무기로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투력도 높아지겠죠. 좀 더 정말 병사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군인들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로 의병 운동은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국으로 막 커졌어요. 막 네, 전국에서 의병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의병들이 연합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이쪽으로 진격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소규모로 막 이제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제 대대적인 탄압, 그러니까 더 막 찍어 눌렀겠죠. 활동하기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항일 투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위쪽에서는 총과 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면 이번에는 펜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일깨운다라는 거죠. 좀 더 많이 알리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은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다라는 건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게 되면 인재를 키워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많이 키우게 되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황성신문도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네, 장지연 선생님께서 황성신문을 통해서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글 시랴 방성대곡 있었죠. 자, 그것도 있었고 또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다른 신문들은 일본이 뭐 신문을 못 내게도 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과 함께 신문사를 건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신문을 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의병 활동이 어떻게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해서 대중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매우 높은 신문이었겠죠. 네, 이런 신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펼쳐졌던 거겠죠. 황성신문도 그렇고 매일신보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IMF 알고 있죠? 거기서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나요? 네,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의 빚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갚기 위해서 십시일반 서로 모았던 거예요.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누구에게 빚을 졌냐? 즉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막 돈을 막 처음에 빌려준 거예요. 더 이상 갚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겠다, 자립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막 모았던 거죠. 막 전국으로 막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제가 탄압함으로 인해서 국채보상운동은 쇠퇴되고 결국에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제의 탄압이 점점점 심해지자 이 안창호나 양기탁 같은 이런 분들이 이 비밀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신민회에서는 교육의 강화 그리고 산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산학교나 대성학교, 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기억을 꼭 합시다. 학교를 세우고 민족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군사들 전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서 여기 만주 땅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길렀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제는 우리나라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법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일본 경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재판하는데 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의열투쟁이라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 또 이 전명훈, 장인환 이분들께서 스티븐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일제 침략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저격해서 쏴 죽인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10년 일제는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빼앗겼죠. 그것이 바로 국권 피탈 1910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이런저런 활동.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정리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